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초접전일 거란 예상과 달리 경합주 7곳에서 모두 이기며 압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질문에 답하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명태균 씨와의 전화 녹취 등의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이틀 전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탄 30대를 쳐 숨지게 하고 달아났던 20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오늘은 겨울의 길목인 입동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47대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선,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다시 한번 백악관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한 표까지 열어봐야 할 거란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경합주를 모두 거머쥐고 압승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권 인수 절차에 돌입할 걸로 보이는데요. 정강현 특파원이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팜비치에 나가 있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승리 확정한 후 하루가 지났죠. 그곳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는 이제부터는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택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 인근에는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마라라고 리조트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 거의 대부분 차단됐고요. 경찰과 보안 인력도 전날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곳 마라라고 리조트가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가 가동될 베이스 캠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라라고 인근 고급 호텔에는 공화당 주요 인사들로 북적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초접전일 거란 예상을 깨고 비교적 개표 초반의 승리가 정해졌죠. 개표 결과를 지켜본 트럼프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우선 개표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지 시간 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트럼프가 292명을 확보해서 선거인단 과반을 훌쩍 넘겨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자택 마라라고 해서 거액의 기부자를 포함해 측근들과 함께 개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주요 경합주에서도 모두 앞서고 승기가 굳어지면서 자정을 좀 넘긴 시각에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컨벤션 센터로 이동해서 한 박자 빠르게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Yes,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And now it's going to reach a new level. 트럼프는 이곳 팜비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포함해서 2번의 암살 시도를 극복하고 취임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죠. Many people have told me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and to restore America to greatness. 네, 경합주 7곳을 모두 이긴 압승. 이거의 원동력은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7개 경합주 모두를 한 후보가 독식한 건 사실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압승입니다. 우선 백인 여성들이 해리스 쪽으로 결집할 것으로 봤는데 막상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트럼프를 더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통 민주당 지지 세력이었던 라틴계가 트럼프 쪽으로 대거 이탈했고요. 해리스가 강하게 밀었던 락대권 이슈보다는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북부 경합주 3곳 모두 트럼프를 택한 것이 이번 압승의 최대 원동력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이번엔 해리스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홍 특파원, 해리스 후보 결국 패배를 인정한 겁니까? 네, 결과 승복은 대선 본투표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1시간 전, 현지 시간 오후 4시 30분쯤 이곳 하워드 대학에서 대선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On the campaign, I would often say, when we fight, we win.
Sometimes the fight takes a while. That doesn't mean we won't win. That doesn't mean we won't win. The important thing is don't ever give up. 해리스는 연설 조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당선을 축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전화로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도 계획 중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선 당초 예상했던 초박빙 선거가 아니라 완패여서 좀 당황한 모습이 있겠네요. 네, 민주당에게는 처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대선 결과는 해리스에게 잔인했고 민주당은 미 전역에서 피바다를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에서 민주당을 구한 건 해리스였죠. 후보 수락 초반에는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기도 했지만 이후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실패하면서 다시 역전당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 정책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인플레이션 등 경제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여성의 낙태 이슈 등을 부각했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 이슈에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도 있었지만 상원의원 선거도 있었죠. 이거 결과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미국 공화당은 대통령 자리에 이어 상원 다수당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공화당은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하면서 4년 만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내부 반성보다는 대선 참패 책임을 바이든 탓으로 돌리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좀 더 일찍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이겼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해리스 캠페인 관계자는 바이든이 더 일찍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해리스가 이겼을 것이라며 바이든을 패인으로 직접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흑인 남성과 젊은 히스패닉 등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이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앞으로 당의 미래 지지 기반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당선 효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9.31%가 올라 7만 6천 달러 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기록한 최고가를 8개월 만에 갈아치운 겁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때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뉴욕 증시도 크게 올라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인 오늘 오전 10시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하는 끝장 회견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쟁점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명태균 씨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특히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당초 명 씨를 단 2번 만났고 대선 이후엔 명 씨와 연락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윤 대통령이 명 씨와 최소 4차례 만났다는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여당 내 친한계에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얘기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중단은 전면적인 중단을 말합니다. 외교 무대에도 저는 참석하시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특검 등에 대한 입장도 낼 걸로 보이는 가운데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기존대로 수용 불가 원칙을 거듭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의미 있는 인적 쇄신은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을 내보낼지가 관건인데 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2개월을 받았던 선임 행정관이 복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고 한 바 있는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벌금형까지 받은 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과감한 쇄신 요구가 적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분위기 반등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어제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강 씨는 취재진에게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모두 강혜경 씨가 다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짓말을 하고 계셔서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에서 만취 상태로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출근 중이던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있었는데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빨간색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셌는지 보닛은 들렸고 차량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 A씨가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걸 확인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차가 기우뚱합니다. 차 아래쪽엔 불꽃도 튀는데 차가 충돌한 전기자전거가 함께 끌려오는 겁니다. 지난 5일 새벽 경기도 성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사고를 낸 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낸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신 뒤 경찰에게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북 익산 남중동의 3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져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천장 쪽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현역 장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남성은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순간 여러 미국 언론들의 반응도 화제가 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당선 확정을 발표한 방송국 폭스뉴스였습니다. The Fox News decision desk can now officially project that Donald Trump will become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친 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로 알려진 폭스뉴스는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ew months, absolutely succeeded and brought him back to the White House. 하지만 다른 언론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And for so many of you watching right now, that news is, to say the least, a lot to digest. I understand that. And then, of course, rallying a mob to the Capitol to try to interrupt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there. Americans deciding to send him back to the White House for a second term. 5:30 a.m. on Wednesday. 네, CBS는 트럼프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시대를 열 거라는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집권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일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І коли це буде принципом політики 47-го президен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а і увесь світ від цього точно виграють. 현지 시간 6일 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직접 영상을 통해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레이건 전 대통령도 함께 언급하면서 강력한 미국,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 없인 전쟁을 이어가기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만큼 힘에 의한 평화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서 자유라는 미국의 가치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요, 더는 미국의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러시아는 당선에 대해 축하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뉴스위크는요, 푸틴의 동지로 알려진 러시아의 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선거 결과에 대해 트럼프는 멍청한 동맹국을 싫어한다, 러시아에 유용하다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자가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북한군이 훈련 중이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외교 평론가는요, 러시아에 투입된 북한군이 성인물에 빠져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숲속에 열댓 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요, 동양인 군인들이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러시아어를 배우고 또 연습하는데요. 현지 시각 5일 우크라이나 언론인인 안드리 차플리엔코가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3개의 짧은 영상입니다. 기자는 쿠르스크 지역 최초의 북한군들이라면서 러시아 교관의 지도하에 지뢰와 관련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러 북한군 관련 영상과 마찬가지로 진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는요,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을 위해 만든 영상도 있다면서 북한군에게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는데요. 그 이유, 이들이 인터넷에 전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외교 칼럼니스트인 기드온 락만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금처럼 북한군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한 적이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은 성인물 영상에 푹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직원들이 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 6천만 원을 썼습니다. 새벽에 노래방에서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부른 택시 때문에 예산보다 1억 1천만 원 넘게 쓴 겁니다. 업무 관련성을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작년에 사용한 업무용 택시비 내역입니다. 지난 한 해 택시비로만 총 5억 6,700여만 원을 썼습니다. 당초 책정됐던 예산보다 1억 1천만 원가량을 더 쓴 겁니다. 총 사용액 중 절반가량은 밤 11시 이후 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쓰였습니다. 감사원은 택시비 인상과 더불어 직원들의 야근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택시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택시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소를 국회 인근으로 기재했지만 실제로 해당 가게들은 국회와 4-5km 떨어진 장소에 있었습니다. 또 아침 출근의 경우 오전 7시 이전만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에도 자택에서 택시를 부르고 국회 이동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필라테스 센터 등에서도 택시 호출 내역이 있지만 실제 내역엔 국회 인근 등으로만 표기돼 어떤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 출장 땐 택시비를 16만 원씩 사용한 내역도 발견됐습니다. 택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근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식당에서 불렀는데 찍히는 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노래방이나. 감사원의 택시비 지출은 매년 증가해 5,600만 원을 썼던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늘었습니다. 다른 기관을 감사해야 하는 감사원이 불투명한 회계를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개별 사용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하나 업무 관련해 사용했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단속을 피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전문 딜러까지 고용하고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게 비밀리에 운영했는데 650억 넘는 도박 자금이 오갔습니다. 심가한 기자의 지금 이 뉴스입니다. 깜깜한 밤, 누군가 가구를 옮깁니다. 트럭 세대에 짐을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사람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총책 전모 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중개형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자리에 모니터를 놓고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했습니다.
영상 속 필리핀 딜러는 손을 흔들며 생중계라는 걸 인증했습니다. 이렇게 승률을 조작할 수 없는 중계형 도박인 걸 확인시켜준 뒤 수억 원까지 베팅하게 했습니다. 전문 딜러까지 고용된 불법 도박장이었지만 겉모습은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는 오피스 빌딩 사무실 임차 후 내부는 실제 호텔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이들은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게 CCTV로 문 앞을 감시했습니다. 논현동에서 신사동, 역삼동으로 옮겨다니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14개월간 650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오갔습니다. 총책 전 씨는 수차례 도박 전과가 있었고 2018년엔 마사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소 후 도박장에서 만난 지인들과 어울리다 불법 도박장을 열기까지 한 겁니다. 경찰은 전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2억 5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상무와의 평가전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야구 대표팀의 진용이 짜여집니다. 포수인 박동원 선수는 3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는데 젊은 선수단에 경험을 더하는 베테랑이 합류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박동원은 쿠바와 첫 평가전부터 선발로 나섰고 타석에선 깔끔한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기대한 대로 투수를 리드하는 포수로서 역할도 안정감이 묻어났습니다. 대만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평가전,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선 커다란 2루타로 선취점을 안겼습니다. 생애 첫 태극마크라 모든 순간이 박동원에겐 소중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양의지, 강민호에 밀려 대표팀에서 뛸 기회가 없었는데 세대 교체를 내세운 류중일 감독에게 뜻밖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은 선수단에 경험을 더해줄 베테랑 포수로 선택받은 겁니다. 먼저 또 뭐 질문이라든지 뭐 말을 걸게 되면 해줄 말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올 시즌 그가 야구장에 수놓았던 활약들이 있어 지금의 태극마크도 가능했습니다. 승부처마다 번뜩이는 판단력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하고 한 방이 꼭 필요한 순간엔 단숨에 흐름을 돌려놨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시작하는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엄 12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가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포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거만 네가 딱 너네 볼을 한국에 있었던 볼을 거기서도 던질 수 있게끔만 이렇게 멘탈만 해줬어요. 34 국가대표 새내기의 국제대회 출전 꿈도 이어질지 류중일 감독이 내놓을 최종 명단이 궁금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날씨입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도, 철원은 영하 2.4도 등 중부 내륙 곳곳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서울에선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고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아침 맨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